수능 직전 마지막 정리 한번 문학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일단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 작품을 접근하는 것, 그리고 문학 선지를 판단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일단 문학 작품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주고 각 갈래별로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선지 판단을 좀 마저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이거를 이제 너무 추상적으로만 와닿을 수 있으니까 요것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이제 한 작품씩 보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를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보시죠. 자, 우리가 문학 작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너 이제 시험장이야. 이제 진짜 시험장이야. 지금 이제 8시 40분 땡 하고 촥 이렇게 시험지를 넘기면서 뭐 엄매를 먼저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독서를 먼저 푸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거 다 하고 나서 이제 딱 문학 작품, 문학 파트를 풀 시간이 왔어. 그리고 너 이제 첫 작품을 보는 거야. 첫 작품을 봤을 때 일단 연계면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있을 거고, 연계가 아니면 뭔가를 우리가 이 작품을 읽어 나가면서 결국 정보를 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어떤 정보를 캐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두 개로 나뉘어진다는 거지. 운문, 즉 시에 해당하는 것, 현대시, 고전시, 그리고 산문, 소설에 해당하는 것.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얘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캐야 되는지가 조금 달라져. 자, 첫 번째, 우리 운문부터 한번 가볼까? 운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쌤이? 운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이죠.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화자 중심으로 우리가 정보들을 모아줘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핵심이야. 오케이? 시 같은 경우에는 쌤이 진짜 너무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별로 안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화자 중심으로 읽기. 화자 중심으로 어떤 정보를 모아줘야 되는데? 화자 중심으로 두 가지를 나눠주는 거야. 첫 번째는 얘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상황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 화자가 느끼는 어떤 생각 또는 어떤 감정, 이 두 개만 잡히면 게임 끝이라는 거야. 오케이? 사실 요거만 잡으면 이제 너 바로 선지어 넘어가야 돼. 너는 지금 뭔가를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니야. 수능장에서는 분명히 기억해. 수능장에서의 너는 살아남기 게임이야. 그러면 살아남기 게임에서는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런 걸 생각해서도 안 돼, 지금은. 대신에 내가 적어도 이런 것들은 좀 잡아야겠다 싶은 것들이 굳이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이런 걸 잡을 때 이거를 한 번에 잡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너희들은 이런 거를 구분해서 잡아줘야 돼.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뭔가 지금 되게 어려운 말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잠시 생각해 보는 거지. 잠깐만, 얘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아, 이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는구나 라는 거를 꼭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이게 제일 핵심이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면 사실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지. 이 운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었어. 혹시 기억날까? 기억 안 나? 그럼 학생이 하나만 얘기해 줄게. 혼재형, 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그치, only 내면 세 개만 있는 거. only 내면 세 개. 자, 혼재형 같은 경우에는 뭐가 혼재된 거야? 맞아, 얘가 지금 사실 쌤이 방금 얘기한 상황과 방금 얘기한 걸 제일 비슷하지. 어떤 화자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시들 있잖아. 내가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산 속에 있는 거야. 그럼 산과 관련된 걸 잡아낼 수 있지. 그리고 그 산에서 와 너무 기분 좋다, 아니면 뭐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생각, 감정에 해당하지. 그래서 이 혼재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너희들이 핵심적으로 딱 하나만 잡아주자면 요걸 잡아줘.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데, 혼재형 같은 경우에 어떨 때 너희가 약간 함정이나 약간 나락의 길로 빠지게 되냐면, 너무 이런 어떤 표현들 있잖아. 되게 어렵게 적혀있는 그런 표현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들에 너무 매몰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망가져. 그럴 때일수록 너희는 뭐에 집중해야 돼? 객관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잡아보는 거야. 그러면 그런 표현들, 너가 이해되지 않았던 그 구절들이 좀 이해되기 시작할 수도 있어. 오케이. 두 번째로는 뭐냐? 자, 옹이 내면 세계. 이 유형에서는 사실 얘 같은 경우 혼재형이랑 비교했을 때, 혼재형은 사실 어떤 상황을 잡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있는 화자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지 그 정도로 잡아주면 되거든.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 상황이 하나도 없어. 어떤 시야 이런 거는 지 혼자서 그냥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는 거지. 뭔가 내가 모르는 문장이 나왔을 때 뭔가 상황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어떤 당황을 하게 될 수 있단 말이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엔 특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생각의 틀을 잡아줘야 돼. 근데 이 생각의 틀을 오해하면 안 돼. 이 생각의 틀은 네 생각의 틀이 아니야. 화자의 생각의 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제일 첫 번째로는 뼈대를 잡아줘야 돼. 제일 큰 척추를. 그 척추가 뭐야? 그 척추가 뭐냐면, 그래서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요 질문을 꼭 떠올려줘. 혹시나 이 옹이 내면 세계 유형에 있는 작품에서 막혔을 때. 그러면 이 화자가 조금 강하게 얘기한 어떤 문장, 또는 여러 번 반복하는 문장들이 요런 걸 확률이 높아. 그러면 걔를 꽉 잡고 걔를 바탕으로 나머지 이해를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인간이 기준이 생기면 훨씬 더 쉽거든. 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에 막혔을 때, 그래서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를 잡아주고, 한 가지만 더 팁을 주자면 뭐 해주면 좋냐? 이런 옹이 내면 세계 지문들은 내가 모든 문장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 차라리 뭐가 낫냐면 이 삶에 이 화자의 생각의 흐름을 좀 잘 따라가 주면 좋거든. 근데 이 생각의 흐름이라는 거는 한 문장 한 문장, 모든 문장이 다 다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사실 이런 게 어떤 하고 싶은 얘기 하나가 되게 한 3-4줄에 걸쳐 있을 때도 있거든. 그래서 약간 덩어리로 읽어주기, 덩어리 독해를 쌤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세 번째 문장까지는 어떤 얘기하는 파트,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는 어떤 얘기하는 파트, 이런 걸 좀 나눠서 덩어리 지어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는 게 너가 읽는 속도 측면에도 그렇고 이 전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주자면, 운문 파트의 제 핵심은 결국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이 화자 중심으로 읽어주는 거. 그리고 화자 중심으로 읽어주면서 상황이 나와 있으면 진짜 우리한테 너무 땡큐인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잡혀 있으면 무조건 잡아주고, 상황이 없더라도 어쨌든 결국 핵심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잡아주는 게 너의 목표가 돼야 돼. 그거 외에 어떤 비유적 표현이 쓰였고, 아니면 이게 이런 상징적인 어떤 단어고, 그런 건 하등 필요 없다. 제일 기본적인 본질적인 거에 집중해. 특히 수능 같은 곳에서는 너무 뭔가 많은 무게를 챙겨가는 것도 별로 안 좋을 수 있어. 정말 너가 딱 하나의 무기,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거. 결국 그런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오게 되더라고. 쌤도 그랬고. 알지?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에 좀 충실해줬으면 좋겠어. 위기에 닥쳤을 때. 두 번째로 이 산문 소설. 그치? 이 산문 소설은 특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운문보다 더 분량이 많아. 그리고 분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네가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근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큰 허탕을 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산문 같은 경우에도 너가 어떤 거에 집중할 건지, 어떤 정보를 내가 잡으면 되는 건지를 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게 쌤이 두 가지가 있다 했지. 산문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 혹시? 그치? 사실 이 운문이랑 비슷해. 일단 상황 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요 사건이 어떤 건지, 분명히 너가 읽고 있는 그 작품, 지금 너가 마주한 소설 그 파트는 이게 일단 전체는 아니겠지만 발췌된 어떤 부분일 거고, 그 발췌된 부분 안에서도 어떤 스토리 라인이 진행되고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그 스토리 라인에서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거를 확실히 잡아야 돼. 대충 읽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이 특히 어디에 많이 있어? 줄거리 요약된 파트에 이 주요 사건과 관련된 게 그냥 넌지시 던져져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것들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문학쌤들이. 그리고 만약에 줄거리에 없다고 하더라도 너가 뭐 어떤 대화 장면을 읽어 나가든 아니면 누군가의 생각을 읽어 나가든 그 파트에서 결국 잡아야 될 거는 이거라고. 이게 무조건 주어져 있어, 소설은. 요것처럼 only 내면 세 개만 있을 때는 상황이 없을 수도 있거든. 근데 얘는 무조건 있다. 근데 이걸 꼭 잡아줘야 돼. 그리고 요거 잡는데 특히 근데 쌤 뭔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주요 사건이 뭔지를 딱 하나 못 잡겠어요 하면 그때 팁이 뭐라고 했지? 갈등을 잡으세요. 갈등을. 이거에 대해서 깊게 얘기 안 할게. 이거는 소설의 본질이야. 소설은 갈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떤 세계관이야. 그치?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으면 내적 갈등. 그래서 지원해서 막 존나 고민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 아니면 누군가랑 실제로 대립구도에 있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사회와의 대립구도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런 어떠한 대립관계를 잡아주는 게 이 주요 사건을 잡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 이제 상황을 잡고 사실 하나만 더 해주면 돼. 그게 뭐냐면 인물들에 대한 정보 모아주기. 사실 이게 왜 산문이 기본적으로 운문이랑 비교했을 때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냐? 그 이유는 인물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이. 그치? 얘는 아까 화자 중심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모든 각각의 인물들이 뭔가 각자의 역할이 더 커질 수가 있어. 얘한테 몰빵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여러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뭐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 C라는 인물이 있을 때 A, B, A, C 사이에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A, B, C 각각의 성격은 어떠한지, 아니면 얘네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너가 스스로 읽으면서. 그래서 각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모아주고 상황을 잡아주면 사실 거의 게임 끝입니다, 소설은. 오케이? 그래서 더더욱 이게 우리가 연계 공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진짜 직전에 보면 좋을 게 뭐냐, 이 인물 관계 있잖아. 인물 관계에 관련된 게 특히 고전 소설 같은 거는 쌤이 생각했을 때 올해 무조건 연계될 것 같거든. 그러면 연계됐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체감이 잘 되냐, 너희들이 이 인물 관계가 잘 정리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사실 소설은 너무 길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연계 공부해도 의미가 없어요 라는 사람도 있어, 고전 소설이. 근데 인물 관계에 잡혀 있으면 대충
아, 얘가 어떻게 할지가 보여? 아니면 더 기억이 잘 나? 알겠지? 그래서 꼭 고전 소설에서 인물 관계를 좀 마지막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직전에 나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알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품 감상하는 거, 작품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고 이제 선지 판단하는 걸로 넘어가 볼게. 진짜 작품 접근하는 거는 이게 다야. 알겠지? 너가 만약 뭔가 막힌다면 분명히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뭔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거를 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당황하고 있지 말고 어리버리타고 있지 말고 너가 해야 될 것들 꼭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딱 필요한 것들만 너희가 정보를 딱 캤어. 그러면 이 그 정보들 바탕으로 이제 여기서 쏟아내야지. 여기가 사실 너희가 점수를 얻게 되는 뭔가 포인트를 얻게 되는 진짜 격전지 아니야 여기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보면 작품 접근한 것만큼이나 너희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거 잘했다고 하면서 그냥 대충 하면 또 망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대답했지. 문학 선지를 어떻게 잘 판단하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선지 자체를 잘 읽어줘야 돼. 선지 자체를 잘 읽어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문에서의 맥락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 맥락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각각에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예를 들어서 선지 자체에 대한 거는 딱 떠오르는 선지들 있지 않아? 뭔데?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다 그 질문 우리 좀 이따 볼 건데 거기서 어땠어? 그 선지가 뭐라 돼 있었냐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끊어버리겠다 라고 돼 있었거든. 근데 그게 너희가 그 질문 조금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뭔가 작품에 분명히 그런 단어 있었어. 결핍, 끊어내는 거 다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대충 표면적으로 대응시키잖아? 너무 맞는 것 같아. 근데 조금만 더 이면적으로 이 선지 자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다가가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선지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특히 물론 진짜 정신 없을 거야 수능 때는. 그래도 내가 이 주어진 선지를 얘 자체의 의미, 이 선지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고민하기. 알지? 이게 진짜 중요하다. 진짜 별거 아닌데 되게 중요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문 맥락을 까먹지 않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너희가 여기 문학 작품에서 다 했어. 그러니까 정보를 다 잘 캤어. 근데 어떤 실수를 하냐? 또 막상 선지 와서는 우리가 포인트를 얻어야 될 곳에 와서는 지문을 그냥 다 까먹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냥 선지 그 자체의 말, 선지의 뭔가 현혹스러운 그 설명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지. 뭔가 그 선지가 보면 되게 맞는 것 같다가도 사실 실제로 그 지문을 가보면 완전 틀린 거거든. 그냥 대충 짜집기 해놓은 거야. 근데 너희가 만약에 선지에만 매몰돼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특히 지문 맥락을 너희가 이거를 적절하게 잘 고려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꼭 조금이라도 의심되잖아?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이건 쌤이 진짜 완전 강조한다. 무조건 지문과 확인. 너희의 기억을 절대 믿지 마. 오케이? 너희의 그 수능 현장에 있는 너희들은 완전한 심신미약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확실한 거를 근거로 움직여야 돼. 무조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무조건 확인해줘. 아니면 너희 진짜 나중에 후회해. 진짜로. 쌤이 진짜 현역 때 그랬었거든. 무조건 지문 가서 확인을 해줘. 이거는 뭔가 되게 시간 오래 걸릴 것 같거든. 그 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내 섬지에 완전 집중해야지. 뭔가 갔다 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허비될 것 같은데 전혀 아니야. 3초도 안 걸려요. 3초도. 그냥 펄럭이야. 괜찮으니까. 오케이? 꼭 지문 가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기 맥락에 대해서는
보기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모든 보기가 중요한 맥락을 가진 건 아니야. 분명 각각의 다 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우리는 중요한 보기를 잡아내야 돼. 오케이? 중요한 보기를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중요한 보기를 그때 쌤이 판단하는 방법도 좀 알려줬었지. 복습해 볼게. 첫 번째는 뭐냐면 단정적인 보기. 두 번째는 구분 지어주는 보기. 우리 굉장히 많이 했다. 근데 너희가 현장에서는 또 보기를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읽으면 또 문제가 되고 중요했는데 그걸 중요하지 않게 읽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내가 현장에서도 이 보기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해냈다 라는 좀 마음가짐을 지금이라도 여러 번 반복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그리고 진짜 수능장 가서는 너희가 판단해보는 거야. 여기에 뭔가 보기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나? 아니면 뭔가 구분하는 게 있나? 이거 말고는 사실 다 부수적인 것들이야. 그런 것들에 너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뭔가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들인데 그런 거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고 있지 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그거는 보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결국 보기를 쓰신 거거든. 작품 교수님이 쓰신 게 아니야. 근데 보기에 뭔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는 교수님이 그거를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야. 특히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보기에 적혀있는 워딩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판단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 보기인데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해주면 좋겠고, 사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 추가하면 좋을 만한 게 뭐냐면 기출의 맥락이야.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그 작품 안에서 너가 최대한 잘 하면 해결되는 앤데 요건 우리가 조금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했던 거였지. 왜냐? 이 문학 교수님들이 중요시하는 개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가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 두 가지야. 기억나? 연결하다라는 거. 그리고 수단과 목적의 관계. 연결하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이게 어디까지 연결하는 거라 할 수 있을까? 라는 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오케이? 정도 싸움은 제일 마지막에 거는 거고 너희는 연결하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작품에 있어. 그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면 웬만하면 맞다고 하고 넘어가. 알겠지? 그리고 수단과 목적은 뭐야? 이건 너희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할 수 있어. 오케이? 수단과 목적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게 혹시 수단과 목적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안 보일 수 있거든. 근데 약간 어떤 게 있어. 내가 어떤 표현을 해. 그래서 천사 같은 내 여친 같은 걸 하면 거기서 수단이 뭐지? 천사 같은 이라고 얘기한 그게 수단인 거야. 내 표현이. 목적은 여자친구라고. 이거를 반대로 천사가 목적이다. 그리고 여친이 수단이다 하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단과 목적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고 선지에서 뭐뭐를 통해서 뭐뭐를 보여준다 했을 때 이 보여준다라는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무조건 목적에 대한 서술이어야 되는 거 까먹지 마. 무조건 목적에 대한 서술이어야 돼. 목적에 대한. 알겠지? 이거를 꼭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 정도. 이거까지 하면 진짜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난 너희가 이 지금 쌤이 수업해주는 이 장면이 언제 떠올랐으면 좋겠냐면 내가 뭔가 막히고 있고 답이 안 나와. 뭔가 다 맞는 것 같고 아니면 다 틀린 것 같아. 그런 순간에 너희가 어버버 하고 있지 말고 딱 이 순간을 기억해. 쌤이 이때 이런 걸 고려해보라 했는데 선지 자체, 지문 맥락, 보기 맥락, 그리고 기출의 맥락, 특히 수단과 목적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런 거를 꼭 떠올랐으면 좋겠어. 그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 포기하지 말고. 알지? 선생님 진짜 믿는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가
이 손가락 걸기 있죠. 손가락 걸기. 시간이 없을 수 있거든. 근데 문학은 웬만하면 손가락 걸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다른 애들은 막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확실한 게 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학은 비슷하게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 근데 네가 예를 들어서 2번에 좀 틀린 것 같아서 살짝 손가락 걸었어. 근데 5번이 너무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손가락 걸기 하지 말아주고, 그리고 이거는 문학 말고도 다른 비문학, 언맥, 화작 다 포함인데, 만약에 손가락 걸었어? 그럼 무조건 손가락 건 거에 대해서는 꼭 표시까지 해줘. 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만약 했어? 그러면 꼭 표시까지 해주는 걸로. 약속이다 이거는 진짜. 그러고 너가 아무리 시간이 안 남는 학생이어도 수능 때는 좀 긴장돼서 시간이 조금 남을 거야. 아니면 하나를 아예 포기해버렸던가. 그럴 때 이런 표시된 걸 다시 가보는 거야. 그러면 너가 아까 봤을 때 안 풀렸던 거는 사실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고정관념이 조금 풀리면서 다시 보일 수도 있어. 아니면 네가 얘보다 요게 더 틀렸는데 싶은 것들이 또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너희들이 다시 와서 볼 만한 것들 꼭 표시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반적인,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을 어떻게 접근할지, 그리고 선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좀 쫙 정리를 해줬고, 이런 거에서 이제 정리가 됐어. 이제 오케이 한 거 같으면 가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쌤이 근데 좀 구체적으로 좀 실제 작품, 저는 진짜 수능에서 실제 작품으로 볼 건데, 실제 기출로 볼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안 돼요?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영상들, 이거 각각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줄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그것까지 시청해서 각 어떤 파트에 대해서 어떤 기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있었지가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았고, 나는 진심으로 너희들 잘 되길 바랄게. 진짜 너희들의 온 능력을 다 보여주고 와. 할 수 있다. 올해 한 해 너무 수고했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웃는 모습으로 우리 다시 보기를 기약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